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번 주 정치 일정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민주당인 주말인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들을 비롯해서 3대 사법개혁안 모두 강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본회의를 열어서 행정통합 3법뿐 아니라 매일 본회의를 다음 달 3일까지 열고 사법개혁안, 검찰개혁안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일정 외에도 각 당의 내부 일정도 꽤 분주한데요. 민주당 오늘 오전에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출범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04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가 있는데요. 원래 당명 개정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오늘은 아마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가 핵심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 이야기는 조금 뒤에 따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국민의힘 당명을 바꾸는 논의를 하려고 잡은 자리인데 이 기존 목적과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당초 목적은 간판을 바꿔서 분위기 쇄신에 나서겠다 이런 목적이었는데요. 네. 당 안팎에서 간판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회의론이 터져 나오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전에 당명 개정 작업 중단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당명을 바꾸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장 대표의 거취를 두고 당권파와 친한동훈계, 소장파 의원들 간의 거센 충돌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장 대표가 절윤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5선 도전을 공식화한 오세훈 서울시장 절윤 거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당 지도부의 의견 표명, 입장 표명이 많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매우 괴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네, 이 외에도 주말 사이에 원외위원장들끼리 갈라져서 사퇴하라, 대표의 정당성을 흔들지 말라 이렇게 갈라져서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지도부 퇴진이랄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안팎으로 대선이나 총선보다 낮기 때문에 집토끼, 핵심 지지층 결집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느냐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거부하고 지방선거 전에 퇴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내비치는 거죠. 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고위원 대다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공천권을 준 장 대표에게 쉽게 반기를 들기는 어려운 구조인 게 사실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강력한 메시지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데요. 이번 주에는 0.15%로 한 달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울 매물도 20%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 3구를 보면요. 60억대 아파트가 50억대 중반으로 또 30억대 아파트가 20억대 후반으로 좀 몇 억씩 호가가 내린 급매물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집값 안정을 좀 저희가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요. 다주택자 양도 중과 시점이 5월까지는 집값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매물들이 곧바로 무주택자들에게 수혈되느냐 별개의 문제라는 관측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논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이 매물들을 무주택자가 사면 결국 전월세 수요도 안정되고 결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논리인 게 이제 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네. 하지만 이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를 살던 사람이 곧바로 집을 살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지 그리고 수요자가 원하는 매물인지 등에 따라 현실적인 시장 수급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역시 이 대통령의 이 정책 기조 발맞추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공급 신호라는 건데요. 부동산 문제에 예민한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승부는 부동산이 가릴 거란 전망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또 표현 수위도 점차 강경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토론해보자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했다가 지금은 지시했다.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표현 수위가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비판 대상도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또 야당으로도 화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 전월세를 포함해 집값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정책 전면에선 대통령에게 책임이 쏠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